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북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빅 이벤트들이 휘몰아쳤던 슈퍼위크였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던 우리 시장은 유동성과 모멘텀, 이 기회의 장 그 한가운데 서 있는데요. 물론 고점 부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오히려 성장에 베팅하면서 5,000피로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때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국고처 특집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날아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코스닥, 이제는 천스닥의 꿈을 향해 뛸 차례죠. 이 필승 섹터 또 유망 종목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방송 중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우리의 든든한 현상중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가운데 사실 네.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11월의 첫날 이렇게 또 뜻깊게 방송을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숨가빴습니다. 에이펙 회의부터 FOMC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뉴스들이 쏟아졌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거물급 인사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실감한 한 주였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뉴스를 잘 소화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G20 증시 가운데 한 70% 넘게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 절반에도 못 미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 간략하게 진단 먼저 해볼까요? 네,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좀 계좌 수익이 좀 좋으셨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몇 개 종목만이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지수는 많이 올랐었고 또 그동안의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약간 ATM 기계로 좀 봤을까요? 어찌 보면은 선물로 좀 상승세를 좀 가져가면서 위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단에서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께서 코스피 남은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코스닥에서 승부를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만전자 그리고 또 4,000피로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JP모건 또 KB증권에서 코스피에 대한 5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등락률 격차가 약 2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하고 또 포모도 느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는 현상중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또 시청자분들께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팁을 주실지 살짝 기뜸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찌 보면은 좀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보통 중소형 종목으로 많이 승부를 보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계좌 수익률이 좋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섹터가 움직이는 가운데 혹시 놓치고 계신 섹터는 없으십니까? 이번 VOD를 통해서 제가 또 다음 올라갈 섹터 좀 잡아드리니까 VOD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잠시 후에 있을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저 앞으로 있을 섹터 그리고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시는 거래량 기반의 핵심 급등주 섹터 잡아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래량 기반의 또 급등주 굉장히 또 솔깃한데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라든지 또 i오넷.co.kr에서 현상중 파트너의 얼굴탭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매주 빠르게 순환하는 시장 속에서 주도하는 섹터 빠르게 포착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바로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3490-5044로 전화를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또 대형주 랠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면서 향후 코스닥으로 매기가 순환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현상중 파트너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2분기, 또 3분기 베스트 현상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만은 개인 계좌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를 매매하지 않으셨다. 또 특히 주된 섹터를 따라가지 않으셨으면은 사실 그 줄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주식을 꾸준히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줄기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스피 4000 시대.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크게 오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엮는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이에요. 시청자분께서 많이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것 같다 생각을 하실 테지만 이전에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강세장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고점까지 약 2배 오르는 모습을 늘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은 2008년에서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2배가 또 올랐고 강세장이었죠. 코로나 시기에도 2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바닥에서부터 약 2200포인트부터 오른 모습을 보면은 약 한 80% 정도 오른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두세 배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겠지만 실상 아직 2배가 오르질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력이 조금은 더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00단에서 이 2배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44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로 보더라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여기서 더 크게 많이 올라가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코스피는 갈 수 있겠다 정도로 좀 접근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월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잘 올라와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좀 적은 모습이죠.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좀 끌어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뒤따라가는 그 중소형단이 대형주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내 한 번 더 같이 한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0월 코스피는 19% 정도 올랐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또 많았던 이제 코스닥 개인분들이 그래서 아마 포모 현상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섹터를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증시가 이제 슬슬 고점에 다가가고는 있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바로 꺾이기보다도 상단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보통 이전에도 강세장에서 고점에서는 늘 변동성 장세에다가 순환매 장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수익을 빠르게 보시면서 확정 수익을 가져가시되 섹터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빠른 템포로 따라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죠. 섹터를 엮어서 보는 인사이트가 좀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께서 어찌 보면은 그냥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그냥 이 섹터를 하면 좋겠다. 이 종목이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이어서 엮어서 섹터를 만들어내고 모멘텀을 작용시킵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섹터 자체가 계속 모멘텀을 만들고 스토리를 엮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하나 좀 갖고 와봤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지표인데 2015년부터 쭉 보다 보면 2024년보다 25년이 월등히 투자가 좀 많은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AI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특히나 요새 좀 이슈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섹터들이 그동안 파생되어 왔는지 좀 잠깐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I 시대, 사실 우리가 다른 섹터들을 하나하나 좀 봐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다 엮여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요새도 참 이슈가 좀 많죠. 젠슨왕 방한에 이어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고를 받은 것은 반도체, 당연히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만한 종목들이고 데이터 센터,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자주 올라와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이제 시대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로봇은 반도체와 같이 엮이면서 섹터가 올라가게 됐어요. 요새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도 로봇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창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뜬금없이 원전 얘기가 나와서 왜 이 이슈에서 원전 얘기가 나오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원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2025년 현재죠, 올해 많이 오를 섹터를 어떤 걸 꼽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원전이었어요. AI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꺼뜨리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운용을 위해서 원전이 꼭 필요하다, SMR이 꼭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ESS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 줄창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ESS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원전 그리고 ESS, 원전 가지고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ESS, 에너지 저장 시설로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 24시간 돌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몰려 있죠. 하지만 발전소들은 다 외곽에 좀 몰려 있어요. 해안가에 다 몰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선을 가지고 끌어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전선주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서는 단독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AI에 모두 엮여 있는 섹터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여러분께서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다음 순환매는 이 섹터, 그리고 그 다음 섹터는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바라보는 어떤 이 좀 작게 보지 마시고 나무로 보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다음 섹터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겠죠? 사진 두 장을 좀 갖고 와봤어요. 좀 많이 핫했죠. 네, 삼성전자, 현대차, 엔비디아 각각 수장에 회동이 있으면서 이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의 네이버 방문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회동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번 이전에 많이 올랐던 섹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물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AI, 소프트웨어. 이전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조금은 캐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반도체라든지 로봇, 데이터 센터, 원전, ESS 다 어찌 보면은 AI 하드웨어에 연관된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주라든지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코스닥, 코스피에서 좀 주로 중소형단 종목들도 보시면서 대형주도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유망 종목 네이버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려왔죠. 사실 2021년에서 22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쭉 다시 내려오면서 조정을 많이 가져와 봤는데 이번 11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8%, 매출액도 한 12% 정도 좀 올라주게 되면서 3분기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발표도 좀 기다리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젠슨왕 회장하고 좀 만나게 되면서 네이버는 이제 AI 쪽으로 확실하게 입지를 좀 굳혀가는 모습에다가 GPU까지 공급받는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되겠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나무에 대한 이슈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엮어서 보실 것들은 뭐 NHKCP라든지 후콘이라든지 뱅크웨어 글로벌 등등 여러 가지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봇주가 요새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늘 거래량을 기반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거래량이 많이 붙는 종목들이 왜 좋은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시세를 보였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쉬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같이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주봉과 월봉을 보시더라도 아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섹터 AI 소프트웨어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은 네이버 한 번 더 말씀 좀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